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환경부가 버려지는 냉장고나 침대 매트리스에서 화학물질인 폴리오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를 공급받아 만든 건축 단열재가 불량으로 나와 제품 생산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특히 연구기술 성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이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연구 부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환경 R&D 사업단 과제 공모에서 단독 접수한 제2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기술로 연간 3만 톤 발생하는 냉장고 단열재나 자동차 시트 등 폐기물에서 재생 폴리올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생산한 원료로 만든 경질 폴리우레탄 단열재는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합니다. 파도 치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안에 막 푹푹 꺼지고 찢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파트 내벽이 들뜨거나 외장재가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압축 강도 측정 장비에 문제가 된 제품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완제품의 압축 강도는 제곱센티미터당 10뉴턴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 제품은 8에서 9로 측정됩니다. 불량 원료를 납품받아 단열재를 생산해 판매했던 경주의 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부산 영도와 경기도 일산 등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 건설 현장에 시공된 단열재에서 하자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대외 신용도나 여러 업체들에게 받은 물질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량 원료를 공급한 제2기업은 피해 업체인 에코인슈텍의 동의도 없이 현장 적용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부의 평가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하자 투성이인 제품인데도 에코인슈텍은 왜 이 같은 보고서가 제출됐는지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현업에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현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서 조작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로 받은 연구비는 모두 37억 4,600만 원. 피해 업체의 고소로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을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하자 환경부는 뒤늦게 연구비 회수 등 제2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기업은 불량 원료 공급과 평가서 조작 여부에 대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최근 인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포항시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9명과 아동보호 전문 요원 6명을 배치해 조사 및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교육청, 경찰과 함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포항에서 확인된 아동학대는 438건에 이릅니다. 새학기부터 경북도 내 초등학교 40여 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체 학교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또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이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늘봄 학교의 핵심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메꾸는 겁니다. 현재 오후 시간으로 한정된 기존 돌봄에 더해 학교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아침 돌봄과 최대 오후 8시까지 문을 여는 저녁 돌봄을 추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대상인 경북의 초등학교 41곳 가운데 26곳이 저녁 8시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 희망하는 학생에 의해서 이제 돌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촌 지역의 과메기 처리라든가 지역 특산물에 따라서 분명히 바쁜 시기가 있을 건데 그때 집중해서. 하지만 개학을 앞두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연대가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늘봄 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은 9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무는 게 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돌봄 시간 연장은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다면 부모가 일찍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준비 없는 강제 운영이라며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답변이 80%에 달했고 강제 배당이라는 답변도 20%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과 그런 공론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 전혀 들은 적 없고 그냥 우리 학교에 늘본 부장 선생님이 한 분 오신다더라. 경북교육청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으며 강제 배당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기간제 교사 등 인력을 충원해 교사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30만 원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교복 구입비는 4천여 명, 입학 축하금은 1,900여 명으로 예상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우는 구이용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해 등급이 낮은 함소나 구이용이 아닌 부위는 싼 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등급 고기를 1등급처럼 또 국고리용 고기는 구이용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건조 숙성 기술이 개발돼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요즘 속값이 폭락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는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암소는 송아지 값이 떨어진 데다 육질 등급도 낮은 탓에 더욱 고민거리입니다. 다산암소는 대부분 보면은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산비를 건지기가 힘듭니다. 사료 먹여서 등급이 안 나오면은 이런 저등급의 한우를 1등급처럼 맛있게 만드는 건조 숙성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생물을 고기에 뿌려 건조 숙성하면 근섬유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미생물이 잡균을 잡고 건조 기간도 단축해 줄어드는 고기량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숙성을 거친 고기는 눈으로 보기에도 이전보다 마블링이 생기면서 달라졌는데 먹어보면 더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숙성 고기는 좀 품격이 있다라 해야 될까? 네, 그렇게 해서 식감도 좋고 어떤 그 고기 나름의 어떤 그런 향도 아주 독특하게 나는 게 한우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절반 가까이는 저지방 부위로 선호도가 낮습니다. 숙성 기술을 활용하면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도나 그다음에 우둔이나 이런 앞다리 부위, 질긴 부위에도 이 드라이에이징 기술을 접목하면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워지면서 풍미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 스테이크나 구이용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한우를 즐길 수 있어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산불 위기 경보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는 등 예방과 감시 체제가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과 함께 본격 영농철이 시작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는 소각을 금지하고 작업장 불씨 관리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2분쯤 현대제철 포항공장 집진기 철거 작업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사 측은 설비 가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11시 37분쯤에는 포항시 구룡포읍 병폭리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가 탔습니다. 포항시는 헬기 한 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무역 수지가 127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례적으로 대구는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산업, 2차 전지 등 세계 주력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대구 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농기계가 작업 목적과 상황에 맞춰 스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 농기계를 수출하는 대구 기업인 대동은 지난해 북미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8에서 9%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수출 대상 국가만 70여 개에 이르는 국내 농기계 1위 업체입니다. 매출의 65%를 수출한 대동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4,637억 원을 달성해 전년보다 24%가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업이익도 849억 원으로 122% 급증했습니다. 2020년부터 스마트 농기계와 스마트팜, 모빌리티를 3대 미래 신산업으로 정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해외로 넘어가려고 이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난해 약 31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해 대구 지역 수출의 30%를 차지한 LNF는 대구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주행거리와 직결되는 2차 전지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80에서 90%대로 높인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LNF는 테슬라를 비롯해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양극재를 수출하며 대구 지역 수출 1위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총 3조 8,838억 원으로 2020년 3,361억 원, 2021년 9,707억 원과 비교해 최근 3년간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20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2,662억 원으로 177배나 커졌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50% 이상이 될 거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서 그 수출 실적이 아마 40억 불 정도가 넘을 것 같아서. 이 밖에 메가젠 임플란트가 지난해 2,5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기업 가운데 3위에 올라섰고 덴티스도 869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 가운데 8위 안에 대구 업체 2곳이 진입해 있습니다.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도 지난해 매출이 6,439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186억 원으로 153% 늘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선전으로 대구 지역 수출은 지난해 106억 4천여만 달러로 전년보다 34.1% 급증해 울산을 큰 차이로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소부장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 소부장 업체들이 산업 흐름 변화에 딱 맞물려서 성장하면서 규모 있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던 대구 지역 산업이 세계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체질을 개선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 명소인 철길숲과 형산강 강변 도로가 연결됩니다. 포항시는 연일 유강 정수장에서 형산강을 가로지르는 공도교까지 140m 길이의 인도교를 올 6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리가 건설되면 유강에서 괴동선과 7번 국도를 위로 통과해 형산강 두 강변의 둔치와 산책로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7분쯤 포항시 호미곶 북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소형 자망어선 선장이 어선 아래 그물에 걸려 해경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조업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실종돼 해경과 해군, 어민 등 함선 39척과 헬기 1대, 민간 잠수사를 동원해 반경 20km 범위까지 확대해 수색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공항 명칭까지 변경하고 활성화에 나섰던 포항 경주공항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김포 노선은 탑승률 저조로 지난해 11월부터 운항 편수를 1일 2왕복에서 1왕복으로 줄였고 탑승률도 30에서 40%로 머물고 있습니다. 포항 제주 노선도 지난해 평균 탑승률은 65%로 포항 김포 노선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인근 대구나 울산공항의 제주 노선 탑승률과 비교하면 10에서 15%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